처음에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3권 완벽히 학습하시면요. 편입 공부할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중앙편입의 다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올 편입 멘토분은 독설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공부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공부 습관이나 생각까지도 바꿔주시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팩트 폭행 두들겨 맞으러 갈 준비 되셨나요?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독설과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편입 영어 준비할 때 제발 이건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제대로 준비만 하고 시간만 효율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다면 편입 합격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반드시 편입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갖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겁을 먹지 마라. 그렇죠. 보기도 네. 전에. 네. 네. 선생님은 보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편입 영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감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이드를 어떻게 좀 짜주시는지. 자, 일단은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형광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책을 사서 독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형광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솔직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에 다니든 상관없으니까 형광을 통해서 직접 우리 학생들이 또 의지력이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며칠은 또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하는데 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면 또 학원 수업 때문에 또 학원을 나가게 되고 또 그래서 공부하니까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형광 수업을 듣기를 가장 추천하고요. 일단은 형광이라는 건 근데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금액적으로 만약 학생들이 좀 그런 게 부담이 된다면 굳이 형광을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은 인강. 요새는 인강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워낙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장부터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편입 쪽까지 이게 해서 이제 프리패스 강의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형광 수강료에 한 달, 2달, 석 달 그 수강료로 비용으로 해서 1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돈 없으면 공부를 못 한다. 이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패스가 워낙 인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의 인강을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단 제가 제일 좀 반대하고 싶은 거는 독학만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독학. 왜냐면 책을 사서 혼자 스스로 한다. 만약에 편입 쪽에 관련돼서 컨텐츠가 정말로 책이 좋으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수능 쪽은 학생들이 40만 명, 50만 명, 그리고 공무원 시장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편입은요, 고작 1만 명이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발 책을 사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형강이든 인강이든 본인 사양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편입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전문가 말씀을 좀 듣고 그 방향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어휘부터 배우잖아요. 예. 근데 어휘랑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문법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지. 자, 일단은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학습법이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단어를 알아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편입 어휘는 수준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말을 좀 확장해서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능, 뭐 공무원, 뭐 토익, 토플, 탭스 전체 시험을 다 통틀어서 정말 몇 개 학교 빼고는 난이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그 어려운 영어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 하나가 깔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단어도 저도 시키긴 하지만 단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편입어휘는 솔직히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거의 처음 보는 학생들은 거의 외계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중학교 어휘와 고등학교 어휘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본 어휘를 갖추고 그리고서 공부를 해서 이제 편입 어휘까지 해서 그렇게 학습해 나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어만 외울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이제 단어를 갖고서 이제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제 문장을 이루게 하게끔 하는데 그 문장을 이루는 이제 법칙들이 이제 문법이거든요. 이제 뭐 단어들의 이제 어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정말 처음에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 고등학교 어휘인 기초 어휘를 좀 외우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문법 학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사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쌤의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요새는 학원들이 인강이 다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맛보기 강좌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맛보기 강좌를 이렇게 클릭 딱 해보면은 느낌이 딱 와요. 나는 이 선생님이 나하고 좀 잘 맞는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문법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선생님 강의를 기초 강의부터 들으면서 단어 외우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서 기본을 좀 다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조금 올라오면은 이제 독해나 논리도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좀 실력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어휘나 문법을 좀 더 이렇게 좀 다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우리 학생들 절대 워낙 편입반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잘하세요. 그리고 실력도 워낙 있으시니까 어떤 쌤을 선택을 하든 우리 학생들이 겁내는 걸 절대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거든요. 수업을 듣고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해 주시니까 선생님들만 잘 믿고 따라가시면은 우리 학생들도 편입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휘는 하루에 몇 개 정도 혹은 몇 시간 정도 해라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있나요? 자, 일단은 제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어휘 학습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어휘를 봐야 할지를 몰라요.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편입판에 유일하게 서울대 영문과 출신인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휘책을 쓰셨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아는 MD 33,000 저자분이 있으신데 문덕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제 직접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신데 어휘 학습은 절대 아무리 하루에 많이 해도 5시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5시간 이상을 학습을 해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결국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거의 처음 했을 때 이제 어휘에 대해서 많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5시간이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휘 학습을 할 때 5시간을 절대 한꺼번에 묶어서 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할 때 만약에 5시간이면 오전에 2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간, 저녁 때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외운다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 까먹어요. 어떤 단어를 열심히 외운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까먹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열심히 보든 대충 외우든 까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세요. 열심히 외워서 까먹을 것인지 대충 외워서 까먹을 것인지. 그럼 저 같으면 대충 외우고 까먹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대충 외우되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 때 1시간.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 말을 또 잘못 들어서 또 이렇게 외워요. 하루에 만약에 어휘를 100개를 외웠을 때 그러면은 오전에 30개 외우면 되고 오후에 뭐에서 50개 외우면 되고 저녁 때 뭐 이제 나머지를 외우면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100개를 외웠을 때 오전에 100개를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오후에 100개를 봐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또 100개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어찌 보면 이제 반년의 시간, 학생들이 이제 편입 준비를 많이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시간 동안 그게 반복이 됐을 때는 그게 최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어휘를 막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되게 두렵거든요.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정말 내 단어 실력이 취약하니까 진짜 중학교 어휘도 모르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긴 하겠지만 한 달 뒤에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반복 학습해서 결국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어휘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중요하고요.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태껏 학생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다르고 솔직히 개인 능력도 다릅니다. 제가 좀 한번 강하게 하면 공부 머리라는 것도 다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하루에 무조건 200개를 외워라. 이걸 너무나도 누군가는 쉽게 외우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200개가 거의 지옥으로 자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은 5시간이고요. 맥시멈. 그리고 그 5시간 안에서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최대 능력치로 열심히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하루하루 이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1년 동안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혼자 지칩니다. 네.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공부 베이스인 친구도 있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근데 이제 단어 외우거나 이럴 때 살짝 수능 버릇이 좀 남아 있어서 살짝 좀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공부를 좀 하죠. 근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공부를 좀 해도 되게 겸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생기초 강의인데 이제 뭐 정말 영어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던 학생인데 생기초 강의를 보고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생기초 강의를 보면서 좀 제 자신을 조금 돌이켜 봤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강의 내에서 또 엄청나게 또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내가 공부 좀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겸손함이 없이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나쁘게 좀 껄렁껄렁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의 취지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편입은요, 지금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뽑는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이 편입하는 한 지원자 수가 5,000명, 6,000명 정도면 충분해요. 일반 학사 합쳐서. 근데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가장 최근 편입시험 기준으로 지원자 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편입판에서 14년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편입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메이저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실력이 돼요.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력이 되는 학생들 분명히 상위권 학교 메이저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만 강하게 할게요. 깝치지만 안 됩니다. 절대. 깝치지 마시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자, 학생들 실력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교에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상위권 학교에서 50명밖에 지금 안 뽑아요. 그러면 그 실력자들 중에서 50명은 붙겠지만 50명은 떨어지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전 시험장에서 누군가는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합격할 거고 누군가는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리겠죠. 결국 그 실수 한두 문제 갖고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실수는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기본에서 나오죠. 그래서 실력이 되면 될수록 영어 공부를 기준에 조금이라도 했다. 뭐 토익 점수가 950이다. 뭐 외국에서 좀 살다 왔다.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다. 그 학생들도 편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을 탄탄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 탄탄하면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념을 탄탄하게 학생들이 다지셔야 됩니다. 지금 제 이 말씀을, 제 말을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문 하잖아요. 아,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좀 말씀을. 지금 저는 이제 뭐 편입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훨씬 더 큰 시장인 수능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영어 이제 학습에서 이제 문법이 있었고 어휘가 있었고 독해가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가 구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구문의 학습이 이제 확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알긴 하겠지만 뭐 저랑 연관된 건 없습니다. 예. 이제 수능 쪽에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워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일문이라고 책을 쓰신 김기훈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구문 학습의 거의 시초세요. 내가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랑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한번 저 보고 싶어요. 저 한번 뵙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책부터 시작해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문 학습이 어찌 보면 이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었죠. 왜?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휘 문법에서 학생들이 독해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명히 어휘를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문법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독해를 했을 때 안 돼요. 왜 그러냐? 중간 과정이 빠진 거예요. 그게 구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문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일단은 어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일단 문법적으로 분석이 쫙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은 뭐냐면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라는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인 국어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글 쓰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해석입니다. 번역과 해석은 다른 거예요.
번역은 단지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글 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문학습이에요. 나름대로 문법적인 분석과 그리고 번역이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에 어찌 보면 그 앞에 어휘 문법이라는 기초가 있긴 하지만 정말 독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편입 합격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독해로 합격이 다 결정되거든요. 예, 저도 문법 과목을 수업하고 있지만 문법이 제일 안 중요해요. 저도 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문법이 제일 안 중요해요. 제가 먹고 사는 거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독해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독해를 하기 위한 결국 기본은 구문학습인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학생들한테 구문학습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편입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이 포인트를 다 아시죠. 핵심을. 그래서 구문 강좌를 많이 수업하고 계시고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좀 영역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영어는 다 똑같거든요. 영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좀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일문책, 기본, 핵심, 완성 요 3시리즈거든요. 요거 3권 완벽히 학습하시면요. 편입 공부할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제 형강, 인강 수강생들 제가 무조건 하라고 다 시킨 상태입니다. 그건 노베이스건 아니건 상관없이. 얼마 전에 이제 제 제자 중에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데 수능 등급 항상 뭐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 봤을 때 항상 1, 2등급 영어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익 점수도 되게 높은 점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영어도 상당히 좀 많이 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 50점 평균 기준으로 저번 시험에 90점 나온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거의 지금 항상 1등을 거의 해요. 그 학생도 지금 천일문 기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강 듣는 친구들 집에서 혼자 공부 어쨌든 하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꿀팁이 있다면? 이제 저도 이제 형강을 하고 있고 인강을 하고 있는데요. 인강 듣는 학생들이 이제 형강으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 형강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그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원에 와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하루라도 빨리 학원에 올 걸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준 잡아 드릴게요. 자, 형강은 일단 크게 새벽반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저녁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말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새벽반 수업 시작이 몇 시에 시작할 것 같습니까? 새벽반 수업 시작은 7시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새벽 7시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인강 듣는 학생들은 형강 듣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강 듣는 학생들도 몇 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7시입니다. 기준 시간 딱 정해드립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무조건 7시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형강은요, 뭐 저도 이제 강남 쪽에서 수업을 이제 주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소문 듣고 외곽에서 오거든요. 일산, 수원, 화성, 뭐 진짜 뭐 저기 뭐 어디야, 뭐 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데서도 많이 와요. 예. 학원 오는데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새벽 7시 수업을 강남에서 듣기 위해서는 과연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공부 끝나는 시간, 학원 문 닫는 시간이 10시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학생 말고요. 평균적으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요.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면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아침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몇 시까지? 밤 10시까지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입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해서 10시에 학원 끝나고 스터디 카페로 갑니다. 누구는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부족하면. 그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요. 제가 열심히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평균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주말도 말씀드릴게요. 자, 주말은 학원이 9시에 열어요. 그럼 이제 시간 또 나왔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9시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되지. 9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학원들이 대부분 이제 주말에는 한 9시쯤에 또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밤 9시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평균 학습 시간입니다. 선생님, 제가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게 좀 불가능합니다. 인정.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돼서 제가 이걸 좀 불가능합니다. 인정.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정.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 말 잘 들으세요.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착각을 했겠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럼 누군가는 환경을 바꾸겠죠. 아, 그러면 내가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뭐 일이나 알바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생활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한 시간을 절대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단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받아들여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합격합니다. 잠자는 시간 꼭 정해서 해야 되고요. 일어나는 시간도 꼭 정해서 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돌잖아요. 절대 슬럼프 안 옵니다. 꼭 공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편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솔직히 편입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만 다해주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제가 답을 정해 드릴게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 하나만 깔겠습니다. 노력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본인이 간절하게 성실하게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편입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저도 어디선가 진심을 담아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드는 쓴소리 도움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안녕. 안녕.